자,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은 식당을 찾는 분들이 어떤 맛을 좋아하는지,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는지 손님에 대해 연구하고 분석합니다. 옷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오는 분들이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는지, 계절에 따라 어떤 옷을 찾는지를 연구하고 분석하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소비하는 관객에 대해서 잘 연구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원 사업이 곧 우리의 고객님이니 사업 계획서를 잘 써서 기관에게 잘 보여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그렇다면 방향이 좀 틀렸습니다. 우리가 자생력을 가지고 오래 살아남는 음악가가 되려면 우리의 진짜 고객인 관객을 어떻게 사로잡을지 그들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식당을 찾는 분들이나 옷을 사러 오시는 그런 일반 소비자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사실 예술이라는 게 없어도 굶어 죽진 않고요. 또 구매해서 산다고 해서 그걸 바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류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예술을 소비하는 분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니콜라스 에버크롬비와 브라이언 제이 롱허스트가 쓴 책 Audiences, a sociological theory of performance and imagination. 한국말로 하면 관객들, 수행과 상상력의 사회적 이론이라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제시하는 예술 상품 소비자 5가지 유형으로 관객을 읽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책은 예술 상품의 소비자를 단순 소비자, 애호가, 예찬자, 열광자, 준생산자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하더라고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술 상품의 소비자를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성장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하는 예술 비즈니스에 굉장히 실전적인 힌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순 소비자입니다. 단순 소비자는 특별한 취향이 없고 예술을 수많은 오락 중 하나로 가볍게 즐기는 사람이에요. 이들의 구매 결정은 작품 자체보다 오히려 접근성, 티켓 가격, 시간대, 시설이나 주차, 동선 같은 그런 주변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재밌어 보이네? 그런데 이게 너무 멀다. 또는 가격 괜찮고 시간 맞으면 한번 가볼까? 이런 식이죠. 자, 두 번째는 애호가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특정 스타나 특정 작품의 선호가 있어서 반복 소비하시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중요 포인트가 있는데 애호가는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지는 않습니다. 개인 소비에 머무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가수 공연은 무조건 보러 가. 이런 충성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팬카페 활동은 안 하죠. 혼자 예매하고 혼자 즐기는 그런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은 예찬자인데요. 예찬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공통의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교류하면서 소비를 해요. 그 결과 애호가보다 전문 지식과 정보량이 많아지고요. 더 깊이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자료를 찾고 토론하고 추천하고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작품을 보고 끝이 아니라 연출의 의도, 작곡가의 맥락, 그리고 이 작품의 계보를 찾아서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사람들이죠. 자, 다음은 열광자입니다. 열광자는 예술 상품 소비가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됩니다. 단지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 직접 후원자가 되기도 하고요. 공연 전시 중심으로 자신의 시간과 일정,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단체에 정기 후원을 하고 시즈권 끊고 연간 공연 캘린더로 삶을 짠다. 이런 패턴을 보이시는 분들이죠. 자, 마지막으로 중생산자입니다. 중생산자분들은 관객을 넘어서요. 그리고 아마추어 예술가 또는 제작자로서 직접 예술 상품의 제작에 나서는 사람입니다. 자, 예를 들면 합창단을 조직해서 만들어서 활동을 한다든지
밴드, 직장인 밴드 같은 거를 활용한다든지 연극 동아리를 들어간다든지 혹은 지역 축제에서 직접 기획 스태프로 뛴다든지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 가지인데요. 관객은 처음부터 열광자가 탁 등장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단순 소비자에서 시작해서 어떤 계기를 만나면 애호가가 되고 커뮤니티와 정보가 붙으면 예찬자가 되고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면 열광자가 되고요. 마침내 직접 만들어 보는 사람, 준생산자로까지 이동을 하죠. 그래서 예술 조직이 할 일은 단순히 티켓을 파는 게 아니고요. 관객이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길을 설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운영이 성장의 계기가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단순 소비자가 어떻게 애호가가 되는지. 이 단순 소비자에게는 작품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결정되는 게 바로 첫 경험의 장벽입니다. 가보고 싶은데 너무 멀어. 아니 뭐 시간이 애매해서 가격이 너무 부담되는데 거기 주차가 지옥이야.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와. 이런 반응들. 이런 이유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예술적 메시지보다 먼저 접근성을 개선하는 운영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초심자에게 이해를 돕는 첫 관람 가이드를 제공한다든지 좌석, 동선, 러닝타임, 관람 팁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준다든지 첫 관람자를 위해서 입문 가격이나 패키지 상품이나 아니면 친구 할인 같은 그런 제도를 만든다든지 해서 이 오고 싶게 만드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애호가가 예찬자로 되는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애호가가 예찬자로 넘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정보와 관계입니다. 애호가는 혼자 좋아하죠. 근데 예찬자는 함께 좋아합니다. 함께 좋아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예술은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가 되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해설 콘텐츠 같은 것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노트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짧게 풀어주는 해설이나 이 곡의 핵심 포인트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람 포인트, 작곡가나 작품의 시대 배경 아니면 연출 의도를 쉽게 풀어주는 자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대한 씨앗을 심어야 해요. 공연 후에 평가회 같은 걸 한다든지 토크 관객이 참여하는 리뷰 이벤트를 한다든지 소규모 모임을 준비를 한다든지 관객 커뮤니티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운영들이 애호가를 예찬자로 옮겨줍니다. 예찬자가 열광자로 되는 순간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냥 단지 좋아한다를 넘어서서 내 삶에 자리 잡는다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자, 이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소속감과 지속성인데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멤버십이나 시즌권처럼 관객이 지속적으로 돌아올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 관객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굿즈가 아니라 멤버만 아는 콘텐츠나 혜택 이런 것들이 나는 이 팀의 사람이라는 소속감을 만들죠. 또 하나는 참여형 프로젝트입니다. 리허설을 오픈한다든지 제작 과정을 공유한다든지 관객이 과정에 살짝이라도 들어오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열광자는 결과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함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후원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 후원은 사실 돈의 문제가 아니라요. 내가 이 예술을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이니까요. 지금 이 시점부터 후원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그 충성도 있는 탄탄한 후원을 유지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열광자가 준생산자로 되는 과정입니다. 이 순간부터 보는 것에서 해보는 것으로 넘어갈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참여를 이벤트가 아니라 교육과 과정으로 설계를 해야 되죠. 아카데미를 만든다든지
동호회를 운영한다든지 시민 참여 공연이나 오픈 스테이지를 준비하는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협업을 해볼 수도 있어요. 뭐 홍보에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록을 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든지 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죠. 이 단계 사람들은 관객이면서 동시에 제작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마추어 음악 단체를 운영하거나 교육을 겸하는 오케스트라나 합창단 운영하시는 분들 좀 있잖아요. 이럴 때 참여자들을 단순히 신규 수강생이나 그냥 관심 있는 사람쯤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사실 그 전에 공연을 찾아다녔던 단순 소비자였고요. 어느 순간 특정 장르나 팀을 반복해서 소비하는 애호가가 지나왔고요. 또 누군가는 커뮤니티에서 교류하며 깊어지는 예찬제의 시간을 거쳤었고요. 그리고 결국 예술이 삶의 중심이 되는 열광자가 된 다음에 나도 직접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단계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준생산자는 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앞 단계들의 축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분들은 경험보다 성장을 원하거든요. 성장을 경험하게 해줘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니콜라스 에버크롬비와 브라이언 제이 롱허스트가 제시한 예술 상품 소비자의 5단계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소비자들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예술 소비자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층위로 나뉜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예술단체는 관객을 한 번에 설득할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요. 각 단계에 맞게 단계적으로 관계를 설계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모든 단체가 같은 관객을 목표로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단체는 단순 소비자를 넓게 모으는 게 목표일 수 있고요. 어떤 단체는 열광자를 꾸준히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또 어떤 단체는 준생산자, 그러니까 시민 참여와 창작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단체가 겨냥하는 관객층을 다시 점검하고 그 관객을 어떻게 관리하고 성장시키며 관계를 유지할지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